우선은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갈 세팅은요, 망령과 부패 골렘과 좀비와 수호자 기동까지 사용을 할 거예요. 수호자 기동. 근데 세팅을 변화를 줄 건데, 어떻게 변화를 주냐면요, 우선은 망령 소환이 현재까지는 갑옷에 있는데, 이 망령 소환을 투구로 옮길 거예요. 현재 엘더베이스 100레벨 뼈투구가 한 7핵짤, 6핵짤, 7핵짤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엘더베이스 100레벨 뼈투구를 속박의 화석이라는 거, 그걸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장착한 소환수 스킬 잼 레벨이 3레벨이 올라가요. 그럼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망령 소환 잼 레벨이 20레벨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21레벨짜리 잼으로 한다고 하면은 투구에 넣는 순간 24레벨이 돼요. 24레벨짜리 망령 소환이 되고, 그 이후에 신발에서 모든 망령 소환 잼 레벨을 플러스 1레벨을 시키면은 25레벨이 되고요. 패시브 노드 중에서 망령 소환 잼 레벨 올리는 전체적인 초자연적인 힘, 이걸 2레벨을 하면은 87레벨이 돼요. 87이 아니지 27레벨. 그 상태에서 무기에서요, 장착한 소환수 스킬 잼 레벨, 장착한이 아니라 모든 소환수 스킬 잼 레벨 3레벨을 올리면은 30레벨짜리 망령 소환이 돼서 망령이 총 5마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망령이 망령이 6링크를 해갖고 최대한 데미지를 올려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되는 엘더베이스 100레벨 뼈투구는 소환수 피해 보조 옵션이 붙어요. 우리가 소환수 피해 보조라는 거를 20레벨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엘더베이스 뼈투구는 그게 자연적으로 20레벨 이상짜리가 붙기 때문에 소환수 피해 보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뼈투구 고정 옵션으로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 증가와 아래 옵션으로 또다시 소환수 피해 퍼센트 증가가 또 붙어요. 두 개가 함께 붙기 때문에 소환수 피해 증가가 오히려 더 높아요. 그 상태에서 소환수 생명력 보조라는 잼까지 같이 그러니까 소환수 생명력 보조라는 스킬 잼이 없이 옵션으로 또 엘더베이스 100레벨 뼈투구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6링크 갑옷을 착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망령 소환이. 그래서 망령 소환을 투구로 옮기고요, 우리가 삼합의 소나기를 통해서 모든 소환수들을 물리 피해를 번개 피해로 전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갑옷에다가 부패 골렘 또는 수호자 기동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수호자 기동을, 예전에는 실세라는 아이템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요, 실세가 아니라 발동형 스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양손 무기를 넣어줄 거예요, 수호자 기동에게. 웬만하면 번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양손 지팡이나 무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물리 공격 피해가 높으면 돼요. 물리 공격 피해를 번개 피해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호자 기동이 때리는 공격은 번개 피해로 나가요. 그 상태에서 장갑 스킬 잼에다 원소 약화와 전도성을 넣어주고 명중시 저주 보조와 함께 최대한 저항력을 깎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소환수가 번개 피해로 때리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호라를 처음에는 2개를 사용하지만 앞으로는요, 오호라를 4개까지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은 반지도 교환을 할 건데, 반지 한 짝에다가 좀비 소환을 넣을 거고요. 그 좀비 소환을 5링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기진 고리라는 아이템을 사용할 거예요. 허기진 고리는 반지 주제에 5링크 갑옷, 5링크 타빌라 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보조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반지예요.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그 반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간이 오래 들어요. 오라를 여러 개를 끼기 위해서는 마나 점유 감소라는 옵션이 필요한데, 그거는 패시브 노드에서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 마나 점유 감소라는 패시브 노드를 찍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찍었는데도
부족하다, 또는 2포인트 여기 있는 3포인트를 주기가 싫다, 2포인트를 주기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뼈 투구에 소환 속박의 화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투구의 만화 점유 감소가 붙어가지고 만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열광과 가속 두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열광 가속들 중에서 가속 5호라를 버릴 거예요. 가속 5호라를 버린 상태에서 명상이라는 5호라와 단련이라는 5호라를 사용할 거고요. 거기서 여유가 된다면 정밀함까지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장비 중에 현재는 제가 아찌리의 거울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10획짤 이상 15획짤 가까이 되는 돈을 벌게 되면은 아찌리의 성찰로 바꾸게 될 거고, 아찌리의 성찰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모든 저주를 면역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를 돌게 될 때 시간의 사슬이라든지 원소 약화, 새 약화, 모든 저주에 걸린 지도를 무시하고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찌리의 성찰 아이템은 굉장히 에너지 쉴드가 높아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올라온 게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와 있네요. 현재 14획짜리 정도에 올라와 있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200까지 증가가 되고요.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시전하는 저주 효과가 증가가 되고 이동 속도가 늘어나고 지능 스탯이 높아요. 자, 지능 스탯조차도 에너지 쉴드에 영향이 돼요. 지능 5당 에너지 보호막이 1%가 오르니까 지능이 50일 때 에너지 보호막이 10%가 올라가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200인 상태에서 에너지 보호막 10%를 또 올라가면은 현재 내가 보유한 에너지 쉴드량에서 10%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패시브 노드 중에서 나중에 95레벨 정도까지 되면은 비전 수호라는 거를 찍게 될 거예요. 이 비전 수호를 찍게 되면은 장착한 방패로 얻는 에너지 보호막 60% 증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200이라는 에너지 보호막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60%를 가져오니까 대략 120에 가까운 에너지 보호막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런 뒤에 에너지 쉴드에 관련된 기이한 고요 같은 거, 또 번개 저항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모두 찍게 되면은 에너지 보호막이 대략 한 2000 가까이가 증가가 되고요. 2000 가까이 증가가 된 상태에서 단련이라는 스킬 잼을 사용해요. 자, 단련이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신 및 주변들의 동료의 에너지 추가 에너지 보호막 획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도 올라가요. 이게 20레벨이 됐을 때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엄청 많이 증가가 돼요. (221의) 추가 에너지 보호막 획득. 그리고 이거는 만화 점유가 50%가 아닌 35%이기 때문에 정밀함이라는 5호라까지 사용하게 돼서 우리 이 소환물들의 치명타 확률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분광주얼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감시자에 놓은 분광주얼 중에서 명상에 관련된 스킬 중에 명상에서 내 최대 만화의 퍼센트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추가 획득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현재 6획짜리 정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18%까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얻게 되면은 이것도 500 가까이 되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오르고요. 위에 있는 보호막 최대치가 또 6%까지 올라가고 최대 생명력이 6%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피통이 5500에서 6000까지 되고요. 에너지 쉴드 양이 4000 넘게 돼요. 이 모든 걸 완료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피통 1만짜리에 어마무시한 네크로맨서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템 종류들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웬만하면은 신발을 레어를 입어야 되고요. 갑옷도 레어인데 망령 스킬 잼 레벨이 올라가는 광산에서 드랍하는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광산에서 드랍하는 망령 스킬 잼 레벨 올려주는 그 갑옷. 자, 지금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희귀를 선택하고 갑옷을 선택한 뒤에 망령 소환 잼 레벨 아니면은 모든 소환수 잼 레벨 아직 없네요. 이게 광산에서만 드랍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망령 잼 레벨을 31레벨까지 또 올리게 되면은 망령을 5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갑옷의 추가 저주라는 옵션을 달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카오스 저항력 15% 15%씩 총 30%를 땡길 수가 있고, 패시브 노드 중에서 카오스 저항력을 올릴 수 있는 육체와 정화 쪽 이곳을 모두 찍게 되면은 카오스 저항력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얼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얼 중에서 무시무시한 눈 주얼은 카오스 저항력이 10%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 최대치 또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이게 달린 상태에서 카오스 저항까지 올리면은 모든 저항력이 75%에 카오스 저항까지 75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포션 중에 금단의 맛 석영 플라스크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금단의 맛 석영 플라스크는 사용시 생명력의 96% 최대 100%까지 옵션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체력이 낮아도 포션 한 번만 먹으면 만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금단의 맛 석영 플라스크를 2개에서 3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신의 슬픔이라는 포션이 있어요. 신의 슬픔. 신의 슬픔 포션이라는 걸 먹게 되면은 내가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플라스크로 얻는 생명력 회복이 에너지 보호막에도 적용이라는 옵션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에너지 쉴드가 4000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내 체력이 낮아져서 포션 금단의 맛 석영 플라스크를 먹는 순간 에너지 쉴드조차도 만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통 1만인 상태에서 내가 피통이 1000이 됐을 때 2000이 됐을 때 이 포션 한 번만 먹으면 만피가 되는 거예요. 만 에너지 쉴드가. 오케이. 그리고요, 신의 슬픔 포션이 만약에 포션 먹기가 귀찮다, 나중에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고상한 오만 무궁한 주얼 중에서 이번 시즌도 군단이 있어요. 이번 시즌도 군단이 있고 이거가 필요해요. 카디로를 기념하기 위한 주화. 카디로를 제작하기 위해 기념한 주화를 우리 패시브 노드 중에서 커다란 것들 있죠. 이런거 확고한 기술, 예를 들어서 카디로를 기념하기 위한 주어를 여기에다가 받게 되면은 이게 바알의 오만인가? 뭐 그런 걸로 바뀌게 돼서 신의 슬픔의 옵션에 있는 내가 포션을 먹었을 때 에너지 보호막에도 적용이라는 옵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상한 오만 카디로의 주어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는 신의 슬픔이라는 포션도 필요가 없이 모두 금단의 맛으로 채워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위험할 때 아무 포션 아무 번호만 누르면 만땅이 돼요. 에너지 쉴드와 HP가. 이런 식으로 광산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1000층, 1100층, 1200층 다 플레이가 가능하고 거의 죽을 일이 없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장비를 어떤 걸 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템 중에 소집의 마법봉이라고 있어요. 이 소집의 마법봉은요, 소환수 속성 부여를 붙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 옵션은요, 자, 정제 오브를 바른 뒤에 진화의 오브를 바르고 변화의 오브를 바르다 보면요, 소환수에 관련된 옵션들이 나와요. 여기서 소환수 스킬 잼 레벨이 3레벨이 뜨면은 거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왔죠. 모든 소환수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 지금 현재 이건 아이템 레벨이 80레벨이기 때문에 2레벨 3레벨이 붙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86레벨짜리 소집의 마법봉에다가 이 작업을 통해서 소환수 스킬 잼 레벨 3레벨을 띄우고 소환수가 주는 피해 퍼센트 증가에다가 소환수가 주는 5%의 확률로 2배의 피해를 줌, 그 2개의 옵션을 가지고 재앙의 오브를 발라요. 재앙의 오브를 바른 뒤에 옵션 필요 없는 거를 제거를 하고 다중 제작을 붙인 다음에 내 입맛에 맞는 옵션들을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소환수 시전 속도 증가, 소환수의 잼 퀄리티 증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최종적인 무기를 하나 얻고요. 그 다음 갑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환수 스킬 잼 레벨을 얻은 다음에 거기서 모든 옵션을 지우고 다중 제작을 붙이고 추가 저주라는 옵션을 붙이고 카오스 저항과 생명력이 증가되는 것들을 붙이면 돼요. 그렇죠. 소환수 3렙에 떡댐을 붙인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편하죠. 다른 직업군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허리띠는 명계의 잼틀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번 시즌에 명계의 잼틀이라는 아이템이 이름이 바뀌어서 명계의 조임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계의 조임새에다가 어떤 옵션들을 박느냐, 무시무시한 눈 주얼을 박아요. 자, 무시무시한 눈 주얼인데
요건데 이거를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생명력 최대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소환수의 시전속도 증가, 이 3개의 옵션이 달리면 돼요. 생명력, 에너지, 소환수의 시전속도 12개 정도 돼 있고 지금 15카운트에 있죠. 이게 나중에 한 개당 2회짤, 3회짜리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원래 한 개를 더 추가시키면 어떤 걸 추가시키냐,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최근에 소환수 최근 4초 이내 소환수 스킬을 사용한 경우 소환수가 주는 피해 % 증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옵션이 없으면은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제일 첫 번째는 소환수가 주는 번개 피해 추가예요. 소환수가 주는 추가 번개 피해, 이 옵션이 이제 4개로 모두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거의 거울급 단위고, 이 생명력 최대치는 총 40까지, 에너지 쉴드도 40까지, 시전 속도 증가는 6%, 소환수가 주는 추가 번개 피해는 5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맥시멈 옵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주얼이지만,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아니더라도 3개의 옵션 중에서도 한 20 이상 정도 되고, 요게 5 정도, 요런 거 되는 걸로 일단 주얼들을 모두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얼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에다가 끝없는 허기를 박아야 돼요. 12시 방향에 있는 여기에 끝없는 허기를 박게 되면은 나머지 있는 주얼들 하나, 나중에 여기도 찍을 거예요. 둘, 3개, 4개, 5개, 6개. 나중에 뭐 더 주얼을 추가를 시키면은 더 박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6개 정도 되는 거 해가지고 36에서 시전속도 36%를 챙길 수가 있으며, 생명력이랑 에너지 쉴드를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생기게 돼요. 아니요, 네크로맨서 캐릭터는 위치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 자, 주얼까지 설명드렸어요. 주얼까지.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거, 액세서리 관련된 거. 자, 우리가 나중에는 목걸이를요, 아우레 반란이라는 걸 낄 거예요. 아우레 반란. 지금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우레 반란 유닉스 목걸이가 지금은 결과가 없죠. 이게 광산에서 드랍되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한 20액짜리에서 30액짜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목걸이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내가 킨 오라의 만화 점유를 없애줘요. 열광의 만화 점유 0%로 만들어주고 가속의 만화 점유 0%로 만들어주는 희대의 사기 목걸이에요. 그걸 끼게 되면은 이제 오라가 4개, 5개까지 킬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오라 중에 하나는 버린다고 했죠. 만약에 그거를 먹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 아우레 반란 목걸이까지 끼게 되면은 열광도 키고, 가속도 키고, 정밀함도 키고, 단련도 키고, 명상도 키고, 5개의 오라를 키면서 에너지 쉴드는 4000에서 5000까지, 피통은 5000에서 6000까지 늘린 상태에서 사냥을 하게 되는 거고, 소환물들은 부패 골렘과 망령, 수호자 기동, 좀비 모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